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솔리드 원칙 중에서 ISP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강의 동영상 개수로는 지금 5번째고요. 솔리드 원칙 중에는 지금 4번째 강의가 요 강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OOP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피해갈 수 없는 게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강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첫 번째 강의는 오버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개방 폐쇄 원칙. 아니죠. 잘못 썼네요. 개방 폐쇄 원칙이 아니라 첫 번째죠. 여기 S 단일 책임. 그래서 영어로 쓰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을 한 게 개방 폐쇄. 오픈 클로스 프린시플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로 살펴봤던 게 리스코프 교환 내지는 교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코프 substitution principle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어지는 게 5번째 강의가 요겁니다.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영어로 쓰면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분리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글자만 따서 ISP가 되고요. 요거의 약자입니다. 요거의 또 첫 글자만 따가지고 I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의 원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은 이제 나왔던 분이죠. 로버트 마틴이란 분이 이제 엉클밥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이분이 ISP 원칙도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도 같이 이렇게 개념화 하신 분인데 SRP 개념을 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자면서 개발자면서 뭐 온갖 것들을 두루 섭렵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 여기 있고요. 이미지를 가서 보면 여기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분 살펴봤죠. 이게 오픈 클로스 원칙인가? 그때 이분이 이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이 링크 주소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뭐 잘 하시니까 제록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하셨나봐요. 이거 하시는 중간에 제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용자는 그러니까 유저죠. 소프트웨어 뭐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1, 클래스 2 뭐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런 사용자들은 자신의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사용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클래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상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파이썬에는 뭐 인터페이스 문법이 없으니까 추상 클래스로 다 구현하면 되죠. 여기 추상 메소드가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직불카드 결제, 그 다음에 나는 신용카드 결제, 나는 뭐 비트코인 결제 이렇게 있으면 얘를 상속받으면 얘 3개 다 내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이 이 유저를 내가 만약에 구현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사람이 쓸 거는 나는 비트코인만 쓸 거야. 그러면 내가 안 쓰는 거는 구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종속될 경우, 이제 상속이나 뭐 연관관계 아니면 의존관계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텐데, 어떤 관계가 생성이 될 때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라는 거죠. 너한테 굳이 필요 없는 거 쓰려다가 사고치지 마. 너 필요한 것만 갖다 써. 이런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작은 단위로 구분을 하고, 실제로 이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구현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아직까지 좀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요분이 제록스라는 회사에 컨설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컨설팅을 뭘 하셨지? 여기 제록스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로고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죠? 저 제록스라는 회사의 뭐 상품들을 보니까 뭐 대부분 프린터, 뭐 복합기, 뭐 프린터, 복합기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쭉 내려보니까 대부분 다 사무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옛날에 저걸 했겠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복합기가 있으면 기능이 많잖아요. 이 기능이 많은데 이 기능을 예를 들어서 나는 프린트만 하고 싶어. 프린터 기능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프린터는 프린트에 관련된 것만 구현을 구체화 해가지고 프린터 클라이언트가 돼서 네가 써라, 이런 거죠. 나는 프린터 기능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복사기 기능까지 있어요. 카피하는 기능까지 여기까지 구현을 해놔. 그러면 구현을 해놓고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는데 필요 없는 걸 굳이 구현해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용상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걸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합기는 뭐 팩스도 되죠. 요즘에 팩스를 쓰는 사람이 있나 요즘에? 어쨌든 팩스라는 게 옛날에 팩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다 이메일로 보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뭐 팩스 기능이 있으면 너는 팩스 기능만 구체화 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돼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면 그게 이제 팩스 기능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 이런 것들로 써라. 이렇게 해서 이런, 아마도 제 추측인데 이런 컨설팅, 사무 자동화 기기죠. 요즘에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다 있는 것들인데, 뭐 예전에는 이게 초기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머신, 기계 안에 다양한 기능을 다 넣다 보니까 여러 기능이 이제 혼재돼서 이제 잘못 사용되거나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아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렇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요 첫 장표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보면 요런 것들을 쭉 하나를 어떤 오더하고, 그 다음에 주문하고, 그 다음에 결제 기능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속성 현상에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참고하는 자료가 요 자료인데, 요 자료에도 계속 참고로 보니까 계속 이제 업데이트,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했었냐면, 앞단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물건을 구매하려면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장바구니 같은 거, 이거를 오더라는 클래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면 지불해야 되죠. 결제는 페이먼트 프로세서라는 클래스로 구현을 했고요. 이거를 구현을 하다 보니까 지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상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하고 얘를 여러 가지 결제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직불카드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뭐 비트코인, 그리고 뭐 카카오도 한번 해봤습니다. 카카오페이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 인증 기능이 있었습니다. 인증 기능. 그래서 인증 기능이 인증을 담당하는 거를 별도의 그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클래스가 인증에 맞는 어떤 인증 방법을 자기 멤버 변수로 들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앞단 앞단 그 동영상을 몇 개를 보시면 이제 쉽게 팔로우업 쫓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요것만 있었어요. 요것만 있었는데 추상 클래스가 요것만 여기까지 요렇게만 있었는데, 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안 강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어떤 요구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투팩터 오스 2단계 인증을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 설명했네요. 제가 원래는 요거만 있었죠. 페이 기능만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요것만 있었는데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단계 인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추상 클래스 안에다가 요 OS SMS, 그러니까 SMS 인증 기능을 하나 더 추가시켜 놓고 얘를 상속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구현을 하라, 이렇게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없었어요. 다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페이 결제를 위한 지불 기능만 있었는데 얘를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투팩터 인증 2단계 인증이 가능하겠네. 그러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들이 있겠죠. 여기 구현 안 돼 있는 것들 있죠. 패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 구현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프로세서 앞에서 요 앞 슬라이드죠. 요거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덩어리는 뭐냐면 이따 실습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제 큰 그림만 먼저 보세요.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를 상속받으니까 페이 기능하고 OS 기능, 이 두 개를 이제 구현을 한 거죠. 내부를. 여기서 요 부분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는 크레딧 카드니까 신용카드가 되겠죠. 여기는 페이팔, 미국의 뭐 결제 수단입니다. 페이팔 결제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거를 쓴다고 해서 요거를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을 다 구현을 했죠. 추상 클래스에서 구현하라니까 힘 있습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인터페이스를 맞춰준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코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를 지우고 직불카드하고 페이팔을 결제를 할 때 이때는 얘네는 원래 SMS 기능을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SMS 인증이 안 되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왔는데 SMS 2단계 인증이 뭐 잘 안 됐어.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면 되죠. 에러 발생시키고 더 이상 페이먼트를 진행 안 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여기서 만약에 인증이 됐으면 요거를 true로 바꿔놓고, 만약에 true면 얘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false면 얘가 실행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얘를 추상 클래스를 상속 받았으니까 얘 SMS 인증하고 페이 결제 기능을 전부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 신용카드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SMS 인증 자체가 안 돼요. 인증 자체가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구현을 한 거죠. 왜냐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인터페이스죠. 자바로 치면은 얘는 무조건 에러 발생이죠. SMS가 없으니까. SMS가 없는데 SMS 인증 기능이 아예 없는데 어쨌든 구현을 해야 되니까 SMS 관련된 게 오면 무조건 에러 처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인터페이스가 SMS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데 어떻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다 보니까 구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다시 보면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종속되는 거죠. 아니면 뭐 얘죠. 첫 번째 거. 나는 사용하지 않아요. 크레딧 카드는, 신용카드는. 근데 SMS 기능을 구현을 하래.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뭐 추상 클래스를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구현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해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내가 구현해야 될 어떤 우리 파이썬으로 치면 그거죠.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다양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페이먼트 프로세서는 얘는 두 개를 무조건 구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페이 기능만 구현해라. 너는 페이먼트잖아. 네, 이 기능만 구현하도록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상속받아서 SMS를 인증하는 새로운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얘를 어떤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얘죠. 너는 지불만 해. SMS라는 거는 상속받아서 SMS OS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SMS 인증만 필요한 거를 구현하게 나는 여기서 해놓게. 그런 다음에 신용카드는 SMS 인증이 필요 없으니까 얘만 상속받고, 그 다음에 데빗카드하고 페이팔이라는 거는 뭐 SMS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너는 요거를 상속받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는 요 기능이 또 숨어 있죠. 페이가. 얘는 상속받았으니까. 그러면 얘는 페이도 되고 SMS 인증도 되고, 얘는 얘만 불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상속 안 받았으니까 그냥 페이만 한번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네, 요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컴포지션을 이용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컴포지션은 뭐냐면 내가 어떤 클래스를 구성을 하는 게 하나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상속 구조가 아니라 상속에 뭐 이런, 상속은 많으면 별로 안 좋죠. 상속의 깊이는 뭐 깊어봐야 한 2단계, 진짜 깊어봐야, 아니면 1단계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컴포지션은 개념적으로 보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페이팔이나 데빗 카드였어요. 데빗 카드는 나는 얘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두 개를 다 인증 저걸 받으라는 거죠. 얘를 페이먼트하고 별도의 SMS 어스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듭니다. 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얘로 합성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게 필요 없으면 필요한 것만 갖다 써.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프로그래머마다 약간 뭐 다른 방법일 텐데 상속을 이용한 방법이 편하면 그거를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인터페이스만 분리시켜주면 돼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갖다 쓰도록.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상속이 좀 불편하다. 나는 컴포지션이 훨씬 편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두 번째 방법을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방법, 이런 구조로 상속을 이용한 해결 구조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여기를 두 군데를 하나로 했었는데 얘를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려서 하나의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 프로세서의 언더바 SMS, 얘를 상속을 받는 거죠. 얘를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상속받으면 얘는 있죠. 페이 기능은 있죠. 페이 기능이 있고 SMS 인증 기능을 추가로 구현해서 필요한 것들 구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빗하고 예를 들어서 페이팔 페이먼트가 SMS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상속받는 거죠. 얘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얘도 또 근데 추상 클래스죠. 그래서 얘를 상속받아서 얘는 두 개 다 구현하는 겁니다. 얘도 구현하고 얘도 구현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도 구현하고 얘도 구현하는 거죠. 페이 기능하고 인증 기능.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필요 없었죠. 필요 없으면 얘만 상속받으면 되겠죠. SMS 얘는 필요 없고 얘를 바로 상속받으면 되겠죠. 구조가 이렇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불필요하죠. 불필요하면 요것만 상속받는 거죠. 상속받으면 SMS 인증 기능을 아까는 어쩔 수 없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는데 얘는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얘만 구현하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얘만 구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볼 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중에 상속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현하도록 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코드들인데요. 그래서 오더 클래스가 이렇게 있었고, 오더 클래스는 변동사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자, 페이먼트 프로세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개를 구현을 해 놓은 거죠. 원래는 얘만 있었는데, 여기 구현을 해 놓은 거 보면 크레딧 카드에서는 요거를 구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현을 해야 돼요. 구체화를 해야 돼요. 자식 클래스는. 그래서 구현이 하려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는 얘죠. 얘는 SMS 기능이 없어.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에러 처리가 돼요. SMS 기능이 없는데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함수 내부 몸체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쪽에 있었죠. 아까 어디였죠? 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면 되겠죠. 일단 얘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상속받는 다시 한번 쓸까요? 이렇게 새로 쓰기가 힘드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우리는 페이먼트 프로세서에 여기다가 SMS
그리고 얘는 삭제. 그리고 얘는 ABC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얘를 상속받으면 되겠죠. 상속받고 얘는 삭제.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조가 얘를 삭제하고 얘를 상속받는 페이먼트 프로세서 SMS가 이렇게 구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각자 상속받는 거를 다르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데빗하고 페이팔은 SMS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상속을 받으면 되죠. SMS로. 그리고 얘도 둘 다 필요하니까 SMS로 상속받고 내부를 고쳐주면 되겠죠. 자, 내부 고칠 게 있을까요? 볼까요? init SMS pay. 얘는 고칠 게 없네요. 요것만 고쳐주면 됐죠. 그 다음에 얘도 고칠 필요 없죠. 네, 상속만 다르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되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크레딧이니까 크레딧은 요 SMS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직접 상속받으면 되죠. 상속받아서 근데 상속받았는데 사실 얘는 구현 안 해도 되죠. 내가 인터페이스를 내가 필요한 것만 상속받았으니까 요것만 처리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 코드를 쭉 펼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실행 영역 한번 가볼까요? 실행 영역은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토탈 프라이스가 얼마야? 이렇게 본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죠. 프로세서 1은 데빗에서 SMS 똑같네요. 얘를 그래서 SMS 이렇게 데빗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빗 말고 나는 두 번째는 또 뭐 있었죠? 크레딧. 크레딧으로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얘는 페이팔 라는 페이팔 wallet. 실제로 요 테스트하는 영역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 똑같은데 얘가 크레딧으로 바꿔야 되겠죠. 얘는 뭐죠? 페이팔이니까 페이팔이죠. 근데 얘는 SMS 인증 자체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날려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네, 잘 되죠. 데빗 페이먼트, 크레딧 페이먼트, 그 다음에 SMS, 페이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그대로 코딩한 겁니다. 별로 바꾼 거 없죠. 클래스 요것만 더 추가시켜 놓은 거죠. 여기 요 부분을 더 추가해서 좋은 건 뭐죠? 내가 여기에 불필요했던 부분들 있죠. 불필요했던 부분 날려버린 거죠. 네, 날려버림으로써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속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쪽에 컴포지션을 이용한 해결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페이만 구성하도록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아예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SMS 인증만 담당하는 SMS 어스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구현을 해서 각각 필요한 거를 그냥 컴포지션 형태로 그냥 물고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오더는 필요 없죠. 얘는 그대로 코드를 그대로 쓸 거고, 이 중에서 SMS 어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만들려면 얘를 손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독립된 거를 만드는 거죠. SMS 어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얘는 여기서 그냥 페이먼트만 이제 담당하도록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SMS 어스인데 뭐 상속 필요 없이 구현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이제 일반 클래스로 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면, 구현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nit 하면서 init 함수를 통해서 뭐를 받을 거냐면, 내가 들고 있어야 될 변수를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셀프에 authorized가 뭐 false 이렇게 구현을 하나 해놓고, 인증을 구현을 하려면 두 개를 할게요. verify 코드, 이쪽에 있는 것들이죠. verify 코드, 인증하는 것들, 이런 기능을 별도로 추가로 한번 코드를 받아서 프린트 verify 코드, verifying 코드 해서 셀프에 코드, 아니죠, 그냥 코드를 받아야 되니까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인증이 끝났으면, 얘는 무조건 인증되는 거죠. 셀프에 들고 있는 거에 authorized, 얘를 상태를 authorized가 끝났으니까 true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구현할게요. def에 is authorized, 얘는 return 셀프에 얘를 리턴하는 거, 현재 인증이 됐니 안 됐니 요것만 인증하는 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빗 페이먼트 프로세서는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상속을 받아서 너 반드시 이거 구현해, 얘를 구현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init에 얘를 아예 물고 있는 겁니다.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래서 얘는 시큐리티 코드 갖고 있고, authorize라는 건데, 얘는 fsms, 요거 형태, 요거 자료형을 갖는 얘를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auth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래서 얘도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uthorizer, 그래서 authorize를 얘를 들고 있도록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verify는 여기서 리턴 해줄 거니까 얘는 삭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authorize가 해줄 거니까 날려버리고요. pay에서 if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if verified인데 얘를 어떻게 치면 돼요? authorize를 들고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authorize에 is authorized가 있냐, 얘를
authorize 얘를 리턴 받아서 얘가 true면 얘가 실행이 안 되겠죠. authorize가 안 돼 있다, false다, 그럼 얘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security 코드 그렇죠. 얘 시큐리티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SMS 인증이 필요한 게 페이팔이 있었죠. 페이팔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똑같겠죠. 똑같은 구조로 해서 집어넣고, 근데 얘는 아까 보였죠. 이메일 어드레스였죠. 그래서 시큐리티 코드 받는 대신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들고 있으면 되겠죠. 들고 있고, 얘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오스라이저에서 해줄 거니까. 그죠? 베리파이 코드 얘를 실행시키면 인증해 하면 얘가 바뀌어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는 바뀔 게 없죠. 얘를 바뀌어야 되겠죠. 오스라이저를 써야 되니까, 베리파이드를 없앴으니까. 라이저가 들고 있는 is authorized 됐니? 물어보고, 됐으면, 안 됐으면 에러, 인증 실패면 에러, 인증이 안 돼 있으면 그대로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구조죠. 그래서 옆에를 잠깐 보세요. 데빗하고 페이팔은 얘를 상속받아서 필요한 기능, 페이 기능 구현을 하고요. SMS 인증 기능 필요한 거는 요 오스라이저로 자기 멤버 변수를 이렇게 들고 있게 만든 거죠. 이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얘는 얘 상속받고 얘 멤버로 갖고 있고, 얘는 얘 상속받고 얘를 멤버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멤버로. 자,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었죠. 네, SMS가 필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페이만 상속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 코드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쓰는 대신에 얘가 없으면 되죠. SMS가 없었죠. 얘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죠. 왜냐하면 얘만 상속받은 거잖아요. 얘만 상속받고 멤버 변수로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얘는 오로지 자기한테만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구현한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끝나고, 이제 실행 영역을 한번 가볼까요? 실행 영역이 약간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데비트 카드 객체를 만들고 얘가 바뀌어야 되겠죠. 오스 SMS라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오소라이저에 베리파이 코드 한 다음에 하면은 바뀌어 있겠죠. 실행이 SMS 인증이 됐냐 안 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로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여기에 어떤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가겠죠. 인증 수행 코드가 쭉 들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뭐 보안 코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개념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크레딧 카드는 그냥 페이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얘도 여기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SMS를, 아이고, 얘가 없어졌죠. 오스라이저가 하죠. 이고 있는 버리파이 코드 얘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실행시키면 이쪽 실행이 잘 되나 볼까요? 잘 될 겁니다, 아마. 에러가 발생했네요. 에러가 발생했죠. 오스라이저가 없다 그러죠. 오스라이저를 우리가 주기로 했었죠. 하나만 보면서 할까요? 페이팔 보면서 할까요? 오스라이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 안 해줬죠. 이거 SMS 어스라는
클래스 형태의 객체를 하나 전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거 생성할 때 SMS us 객체 생성해서 바로 넘겨주면 되겠죠. 얘 넘겨줘야 되고 얘 필요했던 게 얘도 필요했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하면 네, 잘 되죠. 그래서 데빗도 되고 크레딧도 되고 페이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컴포지션은 내부에 들고 있는 거예요. 어스라이저를 아예 그냥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멤버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로 들고 있다는 거는 나 자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아예 SMS 인증 객체를 갖고 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크레딧에서 문제됐던 여기에 있었던 것들 있죠. SMS 뭐 좀 불필요한 거를 내가 굳이 구현했던 것들을 다 안 해도 되는 구조로 완벽하게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상속이 너무 많아진다 그럼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복잡해. 뭐 사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뭐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막 올라가서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상속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끼어들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컴포지션 구조로 깔끔하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P 원칙 두 번째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ISP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